어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시간이 걸렸죠. 제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가장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통일이 빨리 돼야 되겠구나. 통일이 된다면 남으로만 아니라 북으로도 많이 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분산이 되겠죠. 지금 남북 관계는 해방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면 최악의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가혹한 거는 대화가 없는 거죠. 대화가 단절된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요. 어떨 때 침묵으로 서로의 갈등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제발 욕이라도 좋으니까 좀 해달라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어머님이 매를 들고 때리시면 침묵으로 항의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님이 무척 고통스러워 하시대요. 아들이 침묵으로 반항하는 걸 보면 답답해 하시고요.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게 바로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사랑이요.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이브가 의사소통이 잘 됐더라면 구태여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평소 때 더 많은 대화를 가졌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충분히 물어봤겠죠. 그렇다면 아마 인류의 범죄는 없었겠죠. 지금 유감스럽게도 남과 북은 대화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2008년 우리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5년 동안 금강산문이 닫혔고, 그리고 지난 3월에 휴전 이후 그래도 소통의 장이 되었던 판문점이 닫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던 개성공단 폐쇄됐습니다. 아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그 대화의 단절이 북측으로만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북한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엄청난 잠재적 테러 행위를 그러한 걸로 협박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테러가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거든요.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체첸 테러를 많이 봤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는지요. 뉴욕의 9.11 테러를 보셨죠. 내가 죽고 모두 죽겠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 테러도 보세요. 북한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한쪽에는 핵과 미사일로, 또 한 손으로는 북한의 백성을 볼모로 삼고 국제사회, 남한사회에 협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핵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1945년 남북이 분단된 그 이후 김일성 대학이 설립되자마자 맨 먼저 개설했던 학과가 물리수학부입니다. 핵 이론을 연구하는 학과죠. 그 이후로 소련의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의 전신. 소련의 핵 전문가만 해도 무려 1990년까지 250명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핵 물질과 핵 기술 다 전수받았습니다. 물론 소련은 평화적 이용이라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협조를 했었죠. 그렇지만 북한은 소련 붕괴 과정에서 유감스럽게도 핵을 무기로 전용하는데
악용을 한 거죠. 자, 인간 사회든 국가든 똑같으면 싸우게 돼 있습니다. 남과 북이 지금 서로 한치의 양보도 안 하면서 싸우는 이유도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런다고. 근데 우리는 분명히 똑같지가 않아요. 방금 주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우리가 북한보다도 41배가 아니라 제가 하는 410배 정도는 더 잘 살고 모든 면에서 우월할 겁니다. 한 가지 핵과 미사일을 제하고는요. 왜 우리가 북한하고 똑같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왜 똑같아져야 돼요? 벌써 그거는 우리의 그 우월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우심이 있는 거죠. 능력을 오히려 평가절하고 있다는, 우리의 능력을 평가절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죠. 어쩌면 우리는 달아온 탕화를 용서하고 껴안아주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입장이 바로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통일 논의는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도 많았습니다. 특히 제도권에서 여러 가지 통일을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제도권의 그 통일 여력이 어쩌면 한계에 다다른지도 모릅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내부의 통합 문제입니다. 남남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남북 통일을 논한다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이 공약 1호로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대통합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내가 당선되면 반드시 통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그게 바로 지난해 불과 몇 개월 전의 얘기였습니다. A 후보는 이념과 계층, 지역과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가는 국민태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B 후보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삼성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OECD 중에 4번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로 인한 비용이 300조에 해당합니다. 우리 국내 총 생산의 27%에 이릅니다. 이거는 국가뿐만 아닙니다. 가정이나 개인도 갈등으로 인한 그 비용이 얼마인지 측정이 안 될 겁니다. 저는 결혼 한 25년 사이, 제 아내가 옆에 있습니다만 부부싸움을 못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부싸움하고 나면 그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싸움할 염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많이 싸우더라고요. 돈이 많을수록 갈등이 더 심해요. 자, 지금 정부요, 그리고 제도권들 보세요.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없애고 해소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위치로 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은 지역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보셨죠? 완득이 보셨죠? 여기에 계시지만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한국 사람, 남한에서 나와서 기른 커나온 저도 힘드는데 북한에서 오셔서 적응하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를 안지 못하고 끼안지 못하는 남남 내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남북 통일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젠 이러한 통일 문제를, 통합 문제를 제도권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1천만 이상 가족이 이젠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탄압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민과 관이 따로 없습니다. 남과 여, 노와 소가 따로 없습니다. 동인과 서인이 따로 없습니다. 남인과 북인은 당연히 따로 있을 수가 없죠. 통일 문제는 우리 한반도 한민족의 내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여건과 역사적 상황을 볼 때 이거는 주변 국가의 외교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염원에 반해서 타의에 의해서 분단이 결정되었던 것은 누구나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통일도 민족 내부의 의지만으로 가지고 될 수 없다는 거죠. 북측이 우리 민족끼리 외치는 것은 허구이듯이 남한 측에 말은 평화통일이지만 흡수통일하겠다는 그러한 과욕도 분명히 허구입니다. 남북한 당사자들이 아무리 처절한 몸부림을 쳐도 주변 강국의 입김 앞에서는 항상 무기력해 왔습니다. 구한 말에 열강의 가축 속에서 36년 단 일제히 압박을 받았던 그것도 바로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해방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체는 내부의 문제이면서도 외교적 문제를 어떻게 주변 국가가 잘 풀어나가는가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제도권에서는 아직도 주변 국가의 관계를 캐캐묵은 아날로그식 286 당시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입니다. 외교도 통일 외교도 디지털식으로 해야 됩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진 데가 언제입니까? 물론 다니엘 벨은 1960년대 이미 냉전은 종식됐다고 했습니다. 헌팅턴도 이미 1980년대 국제사회를 나누는 기준이 냉전,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명에 의한 분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소련의 정주국인, 구사회주의 정주국인 소련과 중국과 이미 수교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경제 우방입니다. 러시아는 북한보다도 우리하고의 교역 규모가 100여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중국과 러시아를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북한으로 내모는 가기 싫은 러시아와 중국을 자꾸 북한으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 한국 외교의 한 형태입니다. 오직 미국만 붙들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번에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갔다 와서 변한 게 뭡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금방이라도 변할 것 같았죠? 변한 게 없었습니다. 자, 이젠 통일 외교, 바로 디지털식 외교를 해야 됩니다. 디지털식 외교는 뭐냐? 제가 2주 전인가 통일부 장관 모시고 그때 세미나 할 때 디지털 외교 얘기했더니 그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과거의 그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그 외교 형태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관이 못하면 민의하는 이러한 보다 더 유연성 있는 외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역에서 못하는 것은 비정치 영역에서 해야 되고, 비정치 영역 중에서도 대북 접근력이 가장 좋은 기독교인들의 역할 결코 가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그러한 접근 방법이 바로 디지털 외교라는 거죠. 예. 이러한
유연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통일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 중에서도 남남 갈등 문제, 대선이 앞으로 5년 뒤에 남았죠. 그 사이에 이 문제가 또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모를 겁니다. 지금 갑과 을의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갑은 피해자인 을의 그 고통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남한사회 가해자가 갑이 가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하는 그 고통, 을이 당하는 그 피해의식이 얼마나 큰지는 갑은 잘 모를 겁니다. 때문에 남남 갈등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실은 저도 지역적으로 전라도 여수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예수전도단 그 전도여행을 정반대의 지역인 경상북도, 특히 경상남도보다는 경상북도가 고립된 지역이죠. 가장 완고한 지역이라 그러죠. 기독교가 가장 유입이 안 된,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서 한 2주 동안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엄청난 자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 경상북도에서 6.25 때 순교한 엄주선 강도사를 만났습니다. 죽창에 찔려서 무려 17군데나 죽창에 찔려서 쓰러진 그 순간에도 김두봉 사단장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순교를 했던 엄주선 강도사가 경상북도에 묻혀 있어요. 또 한 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반핵주의자, 반전주의자 권정성 동화가, 그분도 마지막까지 책의 인쇄를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남겼던 작품 중에 강아지똥 잘 아실 겁니다. 강아지똥은 바로 멸시와 천대를 받은 빗속에 강아지똥이 비를 맞고 허물어지고 그 위에 민들레꽃을 피우는 부활신앙의 체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념을 초월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은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태어난 그 고향 여수에 손양원 목사님의 여러 가지 지금 기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념과 갈등을 초월해서 내 아들을 죽인 공산당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마지막까지 사랑을 베풀었던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성자이십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자산을 소홀히 하는지 안타까웁니다. 북한 땅은 우리의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의주상인들은 문종이를 뒤집어서 성경 낱장을 은닉해서 대한민국 한반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북한 땅은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1948년 북한이 공식 국가로 출범을 했죠. 이제 2018년이면 70년입니다. 마땅히 아시아의 이스라엘, 북한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땅 위에서 부활을 노래한 권정성 동화 작가의 강아지꽃, 강아지 똥 위에 피어난 민들레처럼 두 번이나 피는 박노해 시인의 목학포 부활을 노래한 것처럼 이 땅의 부활의 기적, 남북이 다시 태어나는 그 기적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갑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통일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아멘.